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코너죠.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이달에는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책방지기 신우지 씨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우리 어멍은 해녀라는 책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시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창빛 청소년 시리즈로 발간이 되었던 허유미 시인의 우리 어멍은 해녀라는 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주어로 시집 이름을 지은 걸 보니까 시인이 제주분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허유미 시인은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제주 토박이 시인입니다. 저랑 동양이기도 한데요. 바닷가 마을인 모슬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2015년 제주작가 신인상과 2019년 서정시학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했고요. 또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펴낸 시집이 바로 이 책, 우리 어멍은 해녀입니다. 지난해 4월 출간한 시집이기도 하고요. 2020년도 문화예술 지원 사업단에 선정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어멍은 해녀, 누가 해녀의 달인 건가요? 네, 바로 2주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12살 해녀처럼 이 시집도 그 해녀 엄마를 둔 그 시인 딸이 직접 지은 건데요. 허유미 시인의 어머니는 50년 경력을 자랑하는 최남단 모슬포의 해녀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옛 기억을 더듬으면서 청소년의 시선으로 그 해녀이셨던 어머니를 바라보며 쓴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제주에서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달라진 제주를 상기시키는가 하면 또 제주에서 해녀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총 4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1부는 전복김밥, 2부 바다에서는 모두 흔들린다, 3부 우리 동네 같지 않아, 4부 바다는 해녀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이야기로 총 62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어멍은 해녀는 12살 해녀처럼 화자가 청소년입니다. 12살 해녀는 동시집이라서 그런지 표현력이 퉁퉁 튀고 또 전반적으로 따스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우리 어멍은 해녀는 어떤가요? 네, 12살 해녀 같은 경우에는요, 화자가 시인 한 명이었는데요. 우리 어멍은 해녀의 경우 소녀와 소년이 시인입니다. 화자입니다. 읽다 보면 언니에 관한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은 보충 수업 받는데 부족한 살림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얼음을 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년의 이야기도 실려 있기도 합니다. 2부는 소년의 목소리로, 나머지는 소녀의 목소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살 해녀는 엄마를 도우려고 해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우도 소녀의 이야기가 주류였다면 우리 어멍은 해녀는 주제가 조금 더 넓습니다. 3부 우리 동네 같지 않아에서는 올레길로 마을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아름다움이 퇴색되는 것, 그리고 소외받는 다문화 가정 이야기, 강정마을, 4.3 등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4부 바다는 해녀의 눈물 한 방울에서는 모든 해녀들의 삶을 응축해 해녀들의 애환을 대신 노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해녀의 삶, 또 해녀 엄마를 둔 청소년의 삶,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제주의 모습에 대한 시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몇 편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좋은 시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되면은 한 편 한 편씩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싶은데요. 방송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쉽습니다. 네. 여러 시들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크게 울렸던 시는 해녀딸이라는 시인데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 너머 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자전거를 밀어주면 청보리밭 사이길 휘파람은 길어지고 휘파람 끝에 해녀복을 깁던 엄마 너울너울 발을 흔드시네. 자전거 바퀴 원주보다 크게 빈 고등 속으로 노을이 모이고 엄마 발밑 성게 껍질 무더기 위에 육성회비 고지서 반드시 접혀있네. 손가락 마디마디 파도 자국 주름진 손, 골라낸 성게알은 소금기에 그을린 얼굴처럼 붉고 나는
어제보다 봉긋한 가슴으로 엄마를 불러보내. 사실 제가 성게를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네, 저도요. 그 5월에 성게철이 시작이 돼서 아마 이 시가 더 이제 마음에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그 모슬포에서도요, 이맘때쯤이 되면 해녀 할머니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성게를 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허유미 시인은 해녀인 엄마가 성게를 채취하고 또 그 이후의 작업인 성게를 까는 작업을 딸의 시선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엄마 발밑 성게 껍질 무더기 위에 육성 회비 고지서, 네. 이 구절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책의 뒤편에 실린 이종형 시인의 발문을 빌려보자면 성게를 하나 까봐야 한 숟가락도 채 되지 않는 알을 한 양푼을 모으려면 성게 껍질은 그야말로 수백 개 무더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는 이유가 딸의 육성회비 고지서인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딸의 입장에서는 그 뾰족한 성게 가시가 어머니의 그 손가락을 찔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딸인 본인이라는 사실에 그 어제보다는 조금 더 봉긋한 그런 가슴으로 엄마를 불러본다라고 애틋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인의 어머니가 딸을 공부시키려는 의지와 어머니의 고된 노동을 바라보는 딸인 시인의 감정이 뒤섞이면서 뭉클한 감동이 전해집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써서 그런지 더 공감이 가는 것도 같은데요. 청소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시가 있으시나요? 네,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시가 사실 그 지금의 세대와는 경험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읽으면 정서적으로 공감할 시가 아주 많은데요. 시집은 어머니 이외에도 그 청소년의 시선에서 시인의 아버지를 그리는 대목이 몇 작품 나오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시인의 아버지를 친구에게 소개하는 어린 시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시인데요. 바다는 아빠 집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연이는 아빠 직업란에 자산가라 썼다. 오름 절반이 다 정연이네 땅이고 은행이 있는 5층 건물 말고도 또 건물이 있다. 사는 아파트도 넓어서 인라인 타고 방과 방을 다닌다고 해서 입이 쩍 벌어졌다. 나는 아빠 직업란에 어부라 썼다. 정연이는 아직도 어부라는 말이 있냐고 선원이나 선장이라고 써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어부면 임금을 받는 노동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물으며 집은 몇 평이냐 물었다. 하도 넓어서 모른다 했다. 바다가 아빠 집이라서 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옮겨 다니니 나도 집을 다 구경 못했다 했다. 복업에 뻥 터지는 소리 한다며 웃길래 5천냥 주고 대동강산 김선달도 있는데 우리 아빠가 바다를 안 샀을 것 같냐 하니 웃음을 멈추고 입을 쩍 벌렸다. 자식 진짜 믿나 보다. 아빠가 바다가 아빠 집이라는 말은 사실인데 바다에서 자는 날이 많으니. 네, 바다집이 하도 넓어서 아직도 집 구경을 다 못했다는 말과 또 5천냥 주고 대동강을 산 김선달에 비유한 말이 정말 귀엽고 애틋하게 들리는데요. 어른의 시선으로 보자면 조금은 슬픈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 아이의 배짱이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네, 어른의 시선뿐 아니라 그 아이의 시선에서도 집이 몇 평이고 또 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네. 그 대목에서처럼 그 부모의 직업을 묻는 거는 그 곤란한 질문이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허유미 시인의 아버지는 바다에서 삶을 읽어나가는 어촌계 마을 사람이기도 한데요. 배를 타고 한 번 나가면 그 며칠을 바다에서 지내기 때문에 아빠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그럴듯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뭇 묻어나기도 하는데요. 저도 사실 어릴 적에 그 부모님 직업란을 고민하면서 썼던 네. 기억이 나요.
어린 마음의 친구들끼리 서로의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고 너네 엄마, 너네 아빠 뭐 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동경의 대상이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청소년 시절의 마음이 잘 반영된 시라서 지금의 청소년들이 읽어봐도 공감하고 또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를 골라보았습니다. 또 허유미 시인은 그 뒤편 시인의 말에서 청소년들에게 짧은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닷물은 짜고 달고 쓴맛이 납니다. 이 시집도 그 바닷물 같기를 바랐습니다. 눈물 같은 짠맛과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쓴맛. 그리고 쓴맛 뒤 쾌감을 불러오는 단맛. 그렇게 단맛 나는 시들로 청소년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처음 바다에 갔을 때 바다를 보진 못하지만 심장이 바람에 씻기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시가 그런 바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이 시를 읽고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고 심장이 씻기는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해녀 어머니가 힘든 노동 중에도 딸인 시인을 보살폈듯이 시라는 고된 창작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위안이 되고 싶다는 시인의 마음이 꼭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집에는 제주 토박이의 시선도 담겨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3부가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3부는요, 우리 동네 같지 않아에서도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인의 눈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주 토박이와 관광객 혹은 외지인을 구분하는 그 시가 몇 편 있습니다. 그 차별 대우라는 시에서는요, 마당에 톱 말리고 미역 말리는 집은 시골집이라 하고 넓은 테라스 갖춘 집은 타운하우스라 하면서 어른들이 시선차에서 오는 낱말의 형태가 달리 불리는 건 차별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올레길은 돌아서라는 시에서는요. 그 길은 주인이 없다지만 동네에선 널어놓은 깨가 먼저고 지팡이 짚은 할머니가 먼저인데 현재 바뀐 제주는 길마다 코스 이름 번호 붙더니 전세버스 타고 우르르 물려다니는 무리들 때문에 정작 마을 주민들이 올레길을 올레길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슬포에서 나고 자란 시인에게 당연했던 그 일상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게 되고 그 개발 논리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소년의 시선에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시인의 고향이 의주시와 동양이라서 더 반갑고 또 청소년은 물론 온 가족이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특별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책 읽은 의주시의 소감 어떤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사실 모슬포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이 시인이 참 낯설지가 않고요. 편한 동네 언니 같았습니다. 네. 네, 같은 시절을 보내진 않았지만 바닷가 마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가 참 많이 공감이 되었던 그런 시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